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달리기 땐 등수로 상을 받고, 시험 땐 성적으로 줄을 섰고, 더 빨리, 더 많이가 성공의 공식처럼 주입됐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결국 비교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뒤처짐은 사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니까요.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고 혹은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어느새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집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SNS에선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외칩니다.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근데 그 불안, 정말 나의 잘못일까요? 특히 SNS는 비교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데요.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옆자리 친구나 이웃 정도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나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남들이 SNS에 올리는 것들은 그들의 일상은 편집되고 필터링된 베스트 컷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우리는 내 인생의 민낯이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불안할 수가 있을까요? 철학자 지그문트 바흐만은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불안정하고 계속 바뀌니까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느라 지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지 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50대에 첫 발을 뗍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빨리 피었다고 더 예쁜 것도 늦게 피었다고 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합니다. 앞서느냐가 아니라 나답게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뒤처진다는 공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공포는 사회가 만든 경쟁 구조, 끊임없는 비교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내면화한 기준이 함께 만든 허상입니다. 뒤처진다는 허상을 줄이기 위해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교 습관 줄이기입니다. SNS 디톡스는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비교 중독에서 온다고 합니다. 특히 SNS 상향 비교는 치명적인데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단 3주 동안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한 그룹이 그대로 사용한 그룹보다 우울감, 외로움, 불안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 SNS 앱을 잠시 멀리해 보세요. 그 시간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 내가 잘한 3가지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건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안한 대표적인 긍정 심리학 훈련인데 우울 예방은 물론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도 회복시켜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아침에 침대에서 5분만 일찍 일어난다는 거, 군것질을 안 한 거, 탄산음료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 5분만 내 방을 정리정돈해보는 것과 같은 소소한 걸 적어보는 겁니다. 작아 보여도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감각을 되찾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기준 재정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성공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정해진 궤도만 보고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으로, 결혼해서 내 집 마련으로. 근데 그게 과연 나의 꿈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것일까요? 스탠퍼드대 라이프 디자인 랩은 말합니다.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설계해보라 라고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경우. 두 번째, 전혀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세 번째, 돈, 시간, 조건이 상관없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건 자신이 진짜 끌리는 삶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남이 만든 성공 말고 나만의 성공 루트를 정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인식 훈련. 하루 3분이 삶의 기준을 바꾼다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것인데요. 우린 너무 오랫동안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
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기준에 덜 흔들리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혹은 아침에 3분만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너무 뜬구름 같다고 느껴지죠? 딱 3분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든 노트든 어디든 좋고요. 단 한 가지 규칙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처음 1분은 자신의 감정 스캔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은 뭐였지? 라고요. 예를 들어 기분이 별로였다. 오전에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또는 조금 불안했어.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 또는 기분이 꽤 좋았어. 퇴근길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감정의 이유를 같이 적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2분차 때는 선택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내 의지로 했고 어떤 행동은 그냥 남 눈치 보면서 따라갔을까라고요. 예를 들어 운동은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나의 선택. 야근은 다들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다. 이것은 남의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내가 주도한 하루였는지 아니면 그냥 끌려다닌 하루였는지가 선명해지는데요. 이 점검을 반복하면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분째에는 감정 중심의 내일 설계입니다. 내일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걸 위해 뭘 하나 해볼 수 있을까라고요. 예를 들어 내일은 좀 덜 조급했으면 좋겠어. 고로 점심에 10분 산책하기. 또 나를 좀 더 아껴주고 싶어. 그러면 일 끝나고 15분 조용히 음악 듣기. 이렇게요. 포인트는 크고 거창한 목표 말고 감정 중심의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닌데요.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진짜 나의 기준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매일 이 루틴을 쌓다 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3줄만 써보십시오. 삶이 달라지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 감정 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인식 루틴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뒤처졌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습관들로 SNS 비교를 줄이고 남이 만든 성공 대신 나의 기준을 만들고 매일 3분씩 나를 마주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런 소소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뒤처졌다는 공포는 점점 작아지고 대신 내 속도로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자라날 겁니다. 즉, 기록은 나를 비교해서 꺼내주고 상상은 내 진짜 길을 보여주며 질문은 나를 다시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뒤처진 삶이 아니라 내 속도대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불안 따위는 없는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